생산과 소비 브록을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일본군과 조선인이 동남아 국가들이 독립에 큰 기여를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 사실이에요. 그쪽 국가들은 짧게는 한 4, 50년, 길게는 100년 이상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역사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다 몰아내죠. 그 외국군들 다 몰아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되나요? 그 국가들이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어떻게 독립을 했을까? 그럼 일본군을 다 몰아내고 그 식민지 본국들이 이전에 다 독립해라 이랬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본군이 전쟁하는 걸 보고 느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독립국을 세워줬죠. 그게 비록 속국이라고는 하지만 독립국을 세워줬어요. 그럼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주민들은 일본인은 아시아인이잖아요. 근데 그래요. 아시아인이 다 몰아냈잖아요. 서양 국가들을. 그전에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백인은 무적이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대적할 생각을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소수의 인사들은 독립운동을 했겠지만 대부분은 안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군이 다 몰아내는 걸 보고 연전연승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독립을 향하는 의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를 독립을 시킨 뒤에 면 이제 일본이 패망했죠. 그럼 다른 국가들이 가만히 있었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만 독립을 인정하고 다른 국가들은 다시 식민지로 다 만들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감과 독립에 대한 그 의지가 생겼잖아요. 다 저항을 하더라. 그러면서 다 독립에 실패하는 거예요. 다 재식민지화 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볼까요? 몇 가지 예만 볼까요? 1945년 8월 17일 일본이 패망하자 그래요. 독립을 선언했죠. 그냥 그 속국이었던 정부가.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어떻게 했나요? 무슨 소리냐, 너희들은 우리 식민지가 아니었냐. 그 식민지 통치를 다시 하려 했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에는 지배를 받았지만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처럼 식민지 될 수 없어. 그래서 독립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그랬고, 말레이시아가 어떤가요? 그 일본이 다 영국군을 몰아내죠. 다시 이제 일본이 패망했어요. 영국이 그래 너희 독립해라 그랬을 것 같냐는 거예요. 다시 식민 통치를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쵸, 장기간 투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식민지 안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레이시아 독립해요. 다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필리핀 빼고는. 이렇게 막 독립을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바로 옆에 인도 있잖아요. 인도도 이제 우리도 독립해야 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다 몰아내지 않고 그냥 계속 식민지 상태였다. 그럼 지금도 식민지였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일본이 다 몰아내는 거 보고 서양 군대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독립정부를 세워준 곳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독립한다 이러고 그래요.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립이 된 거예요. 그 혁력한 기여를 한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요. 그때 다 몰아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큰 실수를 하여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했지만 영국과 프랑스 역시 큰 실수를 하였다. 일본의 국력을 경시하고서 중국을 지원한 결과 일본과 상대해야 했다. 그렇죠. 영국, 프랑스는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던 모양이죠. 당시 일본의 국력은 전쟁 중인 영국이나 프랑스가 단독으로 상대하여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 그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 동남아시아에서. 결코 약한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독 둘이 맞붙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이미 강력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동남아시아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고 영국과 프랑스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식민지를 모두 잃었다. 다 잃었잖아요. 괜히 그 중국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괜히 지원하다가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난 독립을 향한 의지와 자신감은 인도로 건너갔고 대륙 곳곳에 퍼져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 대부분이 독립했으니 영국과 프랑스에게 이보다 더 큰 손실을 찾기 어렵다. 다 이제 싸우면 이길 수 있네. 우리는 안 될 줄 알았더니만 뭐 되네. 식민지 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괜히 그 중국에 지원했다가 자기네들 식민지를 만들지도 못할 거면서 그 식민지를 다 잃으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됐나요? 영국 예전에 이제 미국과 넘버 원, 투를 다투는 초강대국이었잖아요. 다 몰락했잖아요. 식민지 다 잃으면서. 일본을 경시했던 거죠. 자기들하고 비견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가소롭게 보다가 전쟁에 참여시켜서 다 잃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큰 실수했지만 영국, 프랑스 역시 큰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미국인들 대부분은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의 경험과 1929년 대공황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쟁에 직접 개입하기를 꺼려했다. 미국 사람들은 그때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일본이 미국 스키한 게 큰 잘못이라 하잖아요. 아니,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한 이유로 독일과 일본의 팽창을 막기 위해 전쟁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영국과 중국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전쟁을 못 일으키는 거죠. 간접적으로 지원 정도만 했던 거죠.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은 미국이 더 이상 전쟁 참여를 미룰 수 없게 만들었다. 미국 국민들은 자국 영토가 공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여론은 즉각적으로 전쟁 참전으로 기울었다. 그렇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치욕의 날이라는 유명한 연설로 의회에 선전포고를 요청했다. 의회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승인했고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공식적으로 참전하게 되었다. 근데 이제 습격을 당했으니까 미국 국민들이 원하게 되겠죠, 참전은.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약했던 거죠. 좀 미국 동향에 대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민들이 지지가 없으면 참전이 안 되는구나. 그걸 이용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미 해군 태평양 함대는 큰 타격을 입었다. 진주만에 정박 중이었던 8척의 전함이 모두 피해를 입었고 그중 4척이 침몰했다. 그러나 일본군이 주요 목표였던 항공모함은 운 좋게 진주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면했다. 그래요. 항공모함이 중요했는데 항공모함을 파괴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진주만 공격 이후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의 섬들을 점령하며 세력을 확장했다. 미군은 필리핀, 괌, 웨이크 섬 등에서 일본군에 밀려 후퇴하거나 항복해야 했다. 이로 인해 태평양 전쟁 초기는 일본의 압도적인 우세로 진행되었다. 저번 시간에도 봤잖아요.
미국의 압도적인 산업 생산력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은 뭐 세계 당시 제일의 생산력을 가진 국가였죠. 미국은 엄청난 속도로 항공모함, 전함, 전투기 등 군수물자를 생산하여 하며 전력을 회복했다. 그리고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태평양 전쟁의 선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 전투에서 일본은 4척의 정규 항공모함을 잃었고 이는 일본의 해군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일본군도 약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맥없이 패했을까 한번 봐야 되겠죠. 1942년 6월 4일 이때 미군 항공모함의 위치를 알게 되면서 일본군은 항공기들이 실려있던 지상 공격용 폭탄을 대함 공격용 어뢰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일본군이 미군 항공모함의 위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무기를 교체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는 막 그래요. 갑판에 막 그 5만 폭탄이나 다 이런 게 다 있겠죠. 이 과정에서 항모 갑판과 경납고는 폭탄 어뢰 연료가 가득 찬 항공기들로 매우 복잡한 상태였다. 그래요. 네, 기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뭔가 잘못이 있었던 거죠. 교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하고 있는 도중에 전쟁을 벌일 수 없겠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바로 이 취약한 순간에 미 해군 급강화 폭격기들이 기습적으로 나타났다. 미군 폭탄이 일본 항공의 갑판을 뚫고 들어가자 혼잡했던 갑판과 경납고에 있던 항공연료와 무기들이 폭발했다. 이러한 연쇄 폭발은 항모의 내부를 찢어놓았고 엄청난 화재를 일으키며 단 몇 분 만에 4척의 주력 항공모함을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기습 준비를 하다가 먼저 기습당하며 파멸했다.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4척 한꺼번에 하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에 공격을 당해버린 거죠. 뭔가요? 일본군은 자기들이 먼저 발견했다 생각하고 기습 준비를 했는데 빨리 기습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미군이 더 빨리 발견하고 기습 준비를 더 빨리 해서 폭격해버린 거죠. 그래요. 뭐 싸워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뭐 전력이 비슷하니까 이제 서로 싸우려고 했던 건데 그래요. 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항공모함 4대를 잃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망조가 된 거죠. 1942년 8월에서 1943년 2월 콰달카날 전역에서 태평양 전쟁의 첫 번째 대규모 주장전이 있었다.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 미군이 승리하여 일본이 남태평양 확장을 저지했다. 그렇게 일본군이 약소국이 아니잖아요. 초강대국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미군 다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전쟁 한 번 하면 그래요. 상당 기간 하잖아요. 한 6개월 정도. 이후에 1943년 11월 타라 전투와 1944년 6월 필리핀 해전이 있었다. 장기에 걸쳐서 전쟁이 이어지죠. 1944년 10월 레이테만 해전이 있었다. 역사상 가장 큰 해전 중 하나로 미군이 필리핀 레이테 섬에 상륙하자 일본 해군이 총력을 다해 반격한 전투이다. 일본 해군은 이 전투에서 사실상 전력을 모두 잃었고 조직적인 해상 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제 해군에서 완전 끝장나버린 거죠. 그 전쟁 양상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군은 1945년 초 이오지야마와 오키나와를 점령하며 일본 본토에 대한 공습 능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일본 본토 점령은 쉽지 않았다. 1945년 3월 이오지마를 점령했지만 미군 사망자가 26,000명 발생했다. 본토를 점령하긴 했는데 두 군데를 이 본토 점령이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오지마를 점령하는데 미군 사망자가 26,000명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때 일본군 사망자 수는 2만 명이었다. 어떤가요? 만만치가 않은 거죠. 본토를 정복하는 게.
1945년 6월 오키나와를 점령했지만 미군 역시 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일본군 사망자 역시 10만 명이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미군이 더 많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군이 더 많기도 하죠. 그 지상전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본래. 이 전쟁에서는 민간인의 희생도 컸다. 민간인 사망자 수 역시 10만 명에 달했다. 그 전투기로 막 폭격을 한 모양이죠, 미군이. 그 전쟁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흔히 보면 그렇잖아요. 그 러시아를 보라는 거예요. 러시아와 소련의 국력 차이는 아주 크잖아요. 뭐 지금은 지원받고 있는다지만 지원 안 받을 때도 정복전쟁이 쉽나요, 안 쉽나요? 안 쉽다는 거예요. 소련이 침공을 하면 우크라이나를 금방 망할 줄 알았는데 버티잖아요. 그 지상전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는. 일본 본토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일본 본토에 있는 500만 명의 군대를 상대해야 했다. 일본 본토에 당시 500만 명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꼭 정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두 개 합쳐보라는 거예요. 미군은 5만 명, 그 전에 8만 6천 명 죽었잖아요. 2만 명, 10만 명, 12만 명 죽었잖아요. 500만 명을 상대하려면 미군도 한 400만 명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 수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항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내에서. 큰 피해를 입고, 정복하더라도 또 일본 내에서 또 계속 항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해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상 지상전으로 일본 본토를 점령하는 일은 힘든 일이었다. 그 약소국과 강대국이 붙어도 쉽지 않은 일일 수가 있는데, 일본은 당시 초강대국이었고, 초강대국과 초강대국 본토를 정복한다는 거는 지상전으로 그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하여 점령하더라도 미군 역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을 판국이었다. 그렇잖아요. 전투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객관적인 자료죠. 그리하여 미국은 원폭 투하를 결정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첫 번째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3일 뒤인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의 두 번째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결국 일본은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다. 원폭 투하로 20만 명이 사망하였다. 원폭 투하로 일본은 항전을 포기하게 되었고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은 끝났다. 일본군이 미군에 패배하는 원인은 간단하다. 일본군은 중국, 만주, 동남아, 하와이 등 각국에 분산되어 있었다. 왜 패했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군대가 막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국, 만주, 동남아, 하와이 너무 일을 크게 벌여놨죠. 반면에 미군은 집중되어 있어. 일본군이 각기 격파가 가능했다. 그렇잖아요. 뭐 여기서 격파하고 저기서 격파하고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일본군은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뭐 제대로 싸움도 못 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실제로 일본군은 각계 격파되어 전쟁에서 패배했다. 각계 격파가 돼버리더라. 돌아다니면서 전쟁하면 다 패배하죠. 그러면 일본군이 집중되어 있었으면 승리는 불가능했지만 패배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너무 넓혀놨죠. 또 막 적을 또 미국군을 적으로 만들고 미국을 그 잘못된 판단이었던 거죠. 그래요. 각계 격파당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냥 중국과의 전쟁에만 집중했으면 그래요.
뭐 이런 각계격파 당할 일이 없는 거죠. 군대가 또 집중되어 있고, 설사 그때 뭐 그 당시에는 미국 국민들과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참전한다 하더라도 뭐 군대가 집중되어 있고 허무하게 패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 본토가 정복당할 정도로 그냥 싸우다가 그냥 협상하고 말았겠죠.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한국 역사를 살피는 글이니까 한국인들이 활동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태평양 전쟁 때 한국인들이 활동을 살펴보자. 1930년대 이승만은 미국에 거주하면 일본이 중국 정복을 넘어 태평양 전쟁 지역 전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부터 일본을 경계해야 된다 주장했다는 거예요. 특히 1941년 진주만 공격 몇 달 전에 출간한 그의 책 일본 내막기에서 그는 일본의 공격적인 야심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미국과 곧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뭐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견했다는 거예요.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자 이승만의 경우는 현실이 되었다. 이 사건 이후 미국 정부와 일부 언론은 그를 일본의 침략성을 가장 먼저 정확히 예측한 인물 중 하나로 인정했다. 가장 먼저 최초로 예견했다는 거예요. 히트를 치겠죠, 책이. 일본의 침공을 예견한 이승만의 책은 새롭게 주목받았고 미국 정부 관계자와 언론인들 사이에서처럼 필독서처럼 읽히기 시작했다. 그 필독서가 됐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크게 히트 친 거였죠.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승만 외에도 예견한 인물이 있었나? 이승만이 최초였나? 이승만이 뭐 최초는 아니었다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하여튼 몇 명 있긴 있었다고 하죠. 하여튼 뭐 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이승만이 히트를 쳤으니까 미국이 조선이 식민지인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미 이제 예전에 알았겠지만 식민지가 된지 한 30년 이상이 됐고 그 당시에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종족이 식민지 상태에 있는지 다 아냐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종족으로 국가가 구성되어 있는지 관심이 없죠.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지 해도 뭐 알아도 뭐 하든 말든 관심 없잖아요. 이승만 서재필 등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 독립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해 외교활동을 펼쳤다. 전쟁 도중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연합국의 일원으로. 첫 번째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구나 순국할 수 있는 참전이 필요한데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조직했다고는 하지만 전투를 벌인 적이 없다. 기본적으로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참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에서. 근데 광복군이 뭐 전쟁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인정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조선인을 대표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근거가 없다. 그렇잖아요. 이건 조선인들이 다 원하는 정부이다. 조선인들이 다수가 인정하는 정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임시정부에는 그런 대표성이 없었다.
예전에 그 신간에도 봤잖아요. 그 조선인들이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단체를 만들겠다고 신간에 만들려 했잖아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1927년인가 그때 있었죠. 조선인들이 인정하지도 않는데 왜 임시정부로 인정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인정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죠. 왜? 참전을 안 했으니까. 뭐 전투에 참여한 적이 없잖아요. 광복군은. 그리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합국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실제로 그렇잖아요. 임시정부가 들어왔을 때 조선인들이 정부를 인정 안 했잖아요. 임시정부 요인들 다 들어왔는데. 그게 사실인데 뭐. 잘못 판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 군사적 지원을 하려 했다. 근데 군사적 지원을 좀 하려 했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니까. 1945년 5월 미국 전략첩보국 요원들이 시안에 가서 광복군을 방문했다. 당시 제1기 훈련을 위해 모인 광복군 요원은 약 50명이었다. 50명이 있더라. 그 50명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미군은 통신, 무기 사용, 폭파, 공작 등 다양한 특수훈련을 이들에게 받게 했다. 50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1945년 5월 갔는데 OSOS는 광복군 요원들을 훈련시켜 한반도에 침투시킨 후 일본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하 조직과 연계하는 작전을 계획했다. 1945년 8월 제2기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때 모인 요원은 100명 정도였다. 좀 많아졌죠. 이들에게도 같은 훈련을 시켰다. 이제 일본이 패할 것 같으니까 이제 점점 모이는 거죠. 그래요. 이와 같은 훈련은 핵폭탄을 사용하지 않고서 일본 본토나 한반도를 점령할 때 필요한 훈련이다. 하지만 핵폭탄을 투하하며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무의미한 훈련이 되었고 이들은 전쟁에 투입된 적이 없다. 처음에는 지상군을 투입해서 일본군을 몰아내려 했던 거예요. 본토를 점령하고 또 한반도를 점령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해보니까 만만치 않네? 이러면서 핵폭탄을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어진 거죠. 항복했으니까. 핵폭탄 쓰기 전에 처음부터 핵폭탄 쓸 계획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전투를 막상 벌려보니까 뭐 큰 차이가 안 나더라. 지상전을 벌려보니까. 근데 본토에 500만 명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핵폭탄을 쓴 거죠. 1945년 8월 광복군 규모는 150명이었으면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고? 확인되잖아요. 50명 훈련시키고 100명 훈련시켰다. 즉 훈련을 받아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요원은 150명 정도였다. 물론 그 뒤에 좀 더 모였을 수도 있죠. 또 이렇게 확실해졌다 이러면 광복군에 참여하면 독립운동가 되잖아요. 눈치 빠른 사람들이 막 참여하려 하겠죠. 별 의미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가 된 이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평소에 안 하다가. 저번에 2명도 살펴봤잖아요. 1920년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독립군 수는 5,000명에서 10,000명에 이르렀다. 일본군은 청산리 전투에서 3,000명을 사살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일본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3,000명을 사살했다고. 1920년만 하더라도 규모가 제법 있었다는 거예요. 5,000명 이상은 됐겠죠. 10,000명까지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이 초라해진 이유는 실력을 양성하지 않고 임시정부 본부를 상해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임시정부를 미국에 두고 실력을 양성했다면 최소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군대를 조직할 수 있었을 것이며 2차 대전 초기부터 참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참전하겠다 이러면 그렇죠. 미국에도 도움이 되니까 참전 안 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뭐 아무도 보니까 참전 안 하려고 1940년 정도에 조직했죠. 광복군 조직이. 45년에 가보니까 50명밖에 없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시정부 역시 연합국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서재필과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외교활동이 한국의 독립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기여했죠.
기여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알려준 거죠. 어떻게든. 관심이 없었겠지만. 알아도 뭐 사실 사람들 관심 없잖아요. 결정적인 기회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잡은 거였죠. 무슨 일을 하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또 바른 방식으로 했고. 기여한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1943년 11월 미국, 영국, 중국, 루즈벨트, 처칠, 장제스의 정상 만났죠. 이 정상들이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 일본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발표된 카이로 선언에는 한국 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하여 앞으로 한국을 자유 독립국가로 만들 것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래요. 서재필과 이승만의 기준이에 입각해 바르게 독립운동을 한 것도 맞으며 조선인의 독립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결정적인 기여는 아니었다.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아니었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준이는 살펴보면 되겠죠. 뭐랬나요? 실력 양성이라 했죠. 큰 위생 없이 실력 양성하면서 하는 게 맞다.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막상 전투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뭐 한 50명, 100명밖에 없더라. 그것도 뒤에 가서 이제 거의 다 이길 때쯤 돼서 100명이 있었고, 5월에는 50명밖에 없었다. 그 사실이잖아요. 실력 양성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뭐 아무도 없더라. 개털이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가. 당시 조선인의 독립을 결정할 수 있는 인물은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이다. 영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 독일에게 승리할 수 없었고 중국은 미국의 참전이 없으면 멸망할 국가였다. 이게 잘 보라는 거예요. 조선인의 독립을 누가 결정했냐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한국 조선인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관심이 있건 없건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사실은 서재필과 이승만도 아니고 루즈벨트라는 거예요. 즉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조선인의 독립을 결정하였으니 결정적인 기여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이다. 당시 루즈벨트의 정책은 패전국의 식민지는 독립시키고 패전국을 분단시키는 것이었다. 그렇잖아요. 그때 정책이 그랬다는 거예요. 승전국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한 뒤에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프랑스가 다 잃었던 식민지를 다시 식민지로 만들려 하잖아요. 근데 패전국에 대해서는 확실했다는 거예요. 루즈벨트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식민지는 독립시킨다. 패전국을 분단시킨다.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 서재필과 이승만의 노력이 없었더라도 조선인은 독립했을 거라는 말이다. 그러면 독립을 시켰겠죠. 또 특히 식민지는 사실 알았으면 독립시켰겠죠. 이승만의 일본 내막기가 미국 정치인들 사이에 크게 유행하였으니 루즈벨트는 한반도가 식민지임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루즈벨트는 알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 필독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따라서 외교활동으로 독립운동을 한 인사들 중 가장 큰 기여를 한 이는 이승만이다. 그렇죠. 알렸잖아요. 책을 통해서 히트 쳐가지고.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전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당시 분위기상 이제 루즈벨트는 뭘까요? 동독 소독 나누듯이 아마 독립을 시켰을 거라는 거예요. 일본의 힘을 약화시켜야 되잖아요. 일본이 초강대국 이미 확인됐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조선인들 수십만 명이 일본군에 참여하여 열심히 싸운 사실을 루즈벨트가 몰랐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조선인들이 수십만 명이 참전했죠, 사실. 루즈벨트가 몰랐겠냐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냐? 회의장에는 장제스가 있었고 장제스는 조선인을 제국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해요. 조선인을 싫어했다.
루즈벨트는 다 알지만 모른 척하며 독립시켰던 것이다. 정지수는 무슨 말 했는지 알 수가 없죠.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청나라, 우리가 조선인을 관리하겠다 이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정권자는 루즈벨트죠. 장제스는 하나도 힘이 없잖아요. 일본군한테 안 되는데. 그 일본군을 물리친 이가 루즈벨트인데, 미국인데, 루즈벨트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180, 123페이지) 잘 보라는 거예요. 그 장제스가 조선인들 과연 좋아해서 독립을 시켰을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의치가 않아서 독립시켰을 가능성은 있죠. 중국이 조선을 먹으려 했는데. 국민당, 장제스가 국민당을 이끌었잖아요. 국민당이 어떻게 하나요? 만주에서. 조선인들 토지 다 몰수한다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말이, 조선인은 일본 제국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장제스가 루즈벨트한테 얘기 다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게 딱 증명이 되잖아요. 역사적 사실인데, 이거는 속이는 게 아닌데.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